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트윗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제 기분 탓인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포기한 게 아닐까라는 사람이 큰일 날 소리를. 생각을 하던 찰나에 오늘 또 펜실베니아 선거에 대한 트윗을 또 남겼습니다. 속보, 펜실베니아에는 투표자 수보다 20만 5천 표가 더 많았다. 이것만으로도 국가가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뀐다. 네, 이렇게 올렸는데,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주 계속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 대해서. 사실 이제 트럼프가 왜 그 군사행동을 발휘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갖고 갑론을박들이 많이 있어요. 이 트럼프 내부의 변호인단 안에서도 이제 둘로 갈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로디 줄리아니하고 제나 일리스 같은 쪽에서는 헌법적인 절차를 따라도 된다. 반란 진압부 굳이 사용할 필요 없다. 국민들이 그거 좋게 보지 않으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헌법적인 절차만 따르면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그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는 아직 확정은 아닌데 펜실바니아, 조지아, 미시건, 위스콘신 이 네 주에서의 선거인단 인증은 반드시 철회된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추가 법적 조치가 뭐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뭐 확실한 증거를 터뜨릴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네 개 주는 확실히 취소된다라고 굉장히 자신감 있는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뭐 믿는 구석은 있는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이제 리누드 변호사나 마이클 플린 전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계엄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렇죠. 그 두 명은 계속 그 전부터 계엄령 해야 된다고 그렇지. 얘기했었죠. 지금 이게 행동하지 않으면 전애들이 증거 인멸하고 어떻게든 그 내부 배신자들을 앞세워가지고 이 선거 못 뒤집게 할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게 아메리칸 싱커라고 하는 그 뭐 인터넷 신문 같은 이런 잡지사 같은 데인가 봐요. 여기에 이제 테드 노엘이라는 사람이 기고문을 올렸는데 현재 펜스가 갖고 있는 상원 의원장의 그 권한을 가지고 애초에 그 상원 논의 없이 기존에 있는 7개 주 이중으로 들어왔던 7개 주의 선거인단 투표 봉투를 아예 개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빼고 간다는 거지. 이중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상하원 합동회의이긴 하지만 이 합동회의의 의장으로서 이 봉투를 개봉하지 않을, 그러니까 이걸 표결에 붙이기 위해서 이걸 까지 않을 권한이 펜스한테 단독으로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한에 대해서는 펜스가 헌법 2조, 수정헌법 12조에 의해서 합법적인 선거인단 명부만 공개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이거를 부정할 경우에 상하원 의원들이나 의회가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 7개 주의 선거인단 투표를 무시한 상황으로 개봉하지 않게 되면 바로 270표 이상의 과반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하원의원 투표로 넘어간다. 펜스만 똘똘히 하면 이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는 의회의 반박 카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펜스가 이거 쓰냐 안 쓰냐의 문제인 거지. 예? 이러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그러한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인 것뿐이고 이러한 전례를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펜스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상황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펜스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트럼프 집권하기 전에 맨 롬니하고 사실은 펜스하고 둘이 같이 붙어갖고 트럼프를 어떻게든 제껴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후보가 돼버렸단 말이야. 그 상황에서 공화당이 비토를 올라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 트럼프가 펜스하고 일종의 딜을 친 거예요. 당신이 부통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느 정도 권한 분할을 얘기를 해줬겠죠. 그래서 그때 한번 펜스가 노선을 바꿔 탑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화당 의원들을 다독여가면서 우리 트럼프랑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해갖고 이제 공화당 초기 내각을 완성을 했었고 그 당시만 해도 펜스의 권한이 막강했어요. 사실 트럼프보다 펜스가 실세라고 얘기할 정도로 권한이 막강했던 위치까지 권력을 분할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 펜스의 목적은
차기 2024년도에 있게 되는 차기에 출마하게 되는 부분에서의 역할이란 말이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확실한 보증 내지는 자기가 당선될 수 있다는 보증을 만일 트럼프가 줬다고 하면 이 권한을 한번 써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쪽이 트럼프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뭔가를 제안했고 거기에 대한 약속을 줬다고 치면 나는 그렇게 펜스도 어떤 의리 있고 뭔가 뚝심 있고 어떤 이거를 100% 지켜줄 사람이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트럼프가 너무 펜스만 믿고 1월 6일까지 이거를 별 반응 없이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불안한 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지금 국내 뉴스에도 보면 미국의 공화당 의원이 이제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뒤집을 권한을 가져야 한다라는 소송을 냈다고 그래요. 텍사스 연방 법원에. 그러니까 루이스 고머트 공화당 의원이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제 이 소송이 근데 저는 이런 소송이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뉴시스 기사인데요. 주별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하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펜스 부통령이 대선 결과를 번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소송을 제기했다고는 합니다. 네. 뭐 결과적으로 양측 안에서 서로 나눠져 갖고 있는 건데요. 합동회의라고 하는 자체가 말 그대로 모든 기득권이 있는 애들이 서로 자기 이득을 갖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일 확실한 카드는 펜스가 아예 7개 주 지금 이중으로 제출된 선거인단 제출 주의 봉투들을 개봉 안 하고 개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확실한 카드거든.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요. 수정헌법 제 12조를 보면은 네. 이제 쭉 선거인단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은 상원의장 앞으로 그러니까 선거인단이 그걸 서명을 하고 증명을 한 다음에 봉합해서 상원의장 앞으로 미국 정부 소재지로 송부를 한다. 상원의장은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이 참석하에 모든 증명서를 개봉하고 개표한다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요 개봉의 권한은 펜스한테만 있는데 헌법 2조에 보면 주의회가 결정한 합법적인 선거인단만 받아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거든. 요 조항을 둘러 같이 묶는 거야. 그러니까 7개 주에서는 주의회에 공통된 승인이 안 나온 거예요. 주의회는 반대했는데 주지사와 선관위원회에서 이걸 만들어서 올린 거고 그래서 공화당이 별도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건 주의회에 합의된 인증을 거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개봉하지 않아도 된다. 개봉하지 않는 권한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거든. 이게 쓰여질지 안 쓸지는 펜스 맘이라니까. 그게 있다 없다 이거를 이 헌터가 펜스가 아니지. 걔는 야구 선수고. 네. 펜스가 자기가 이제 욕심을 내면 이게 뒤집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또 법적으로 또 따져봐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거는 일단 펜스가 먼저 질러놓고 나면 그렇지. 또 이게 위헌 소송으로 넘어가면서 또 법적 분쟁으로 넘어갈 수 그렇겠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저는 딱 좀 더 희망을 가진 건 뭐냐면 줄리아니가 사실은 이제 최측근이기도 하지만 민주당하고의 뭔가 딜을 하고 있는 딜의 당사자일 걸로 봐요. 근데 이 딜의 당사자로서 줄리아니가 저렇게 1월 6일 전에 또는 1월 6일 당일에 이 4개 주에 관련된 그 특정하게 7개 주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 근데 이 4개 주에 대한 선거인단 명부가 철회될 거라는 확신 있는 대답을 하는 거 봐서는 과연 이쪽하고 뭔가 일종의 딜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좀 해보게 되긴 하는데 이것만 믿고 가기에는 아직까지 불안한 점이 있다는 게 이제 사실인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어저께 제가 방송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게 개표기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조지아주 개표기를 미시간주 도미니언 개표기를 포렌식 해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무슨 투표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게 공식적으로 나온 뉴스냐고 저한테 여러 번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릴게 NTD라고 하는 방송국 있어요.
미국 방송국 NTD 또는 NTD 코리아를 치시면 NTD 방송에서 했던 그 심사 탐사 보도 프로그램 줌밍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미시간주 도미니언 포렌식 감사를 진행했던 러셀 램스랜드라고 하는 이 감사 전문가의 인터뷰가 한 20분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 내용이 다 이제 자막 해설돼 가지고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NTD 뉴스를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보시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포렌식을 해봤는데 이 포렌식을 해본 개표기에 로그 기록 중에 일부가 지워졌다는 겁니다. 이번 선거와 해당하는 부분 안에서. 그래서 왜 여기에 대한 걸 지웠습니까? 라고 법원에 항의를 했는데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기록이라서 지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법원에서도 그 이상은 안 찾아도 된다. 그 로그 기록 없어진 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추가 포렌식은 하지 못했대요. 근데 이 로그 기록이 지워진 게 이제 이 개표기가 쓰여진 그 일종의 그 운영 기록이잖아요. 타코미터 같은 거잖아. 근데 이번보다 더 오래된 이 앞접번 선거나 다른 주지사 선거 뭐 이런 데 들어갔을 때도 로그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 딱 이번 선거 안에 들어가 있는 로그 기록 부분만 싹 없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로그 기록이 없어진 부분이 뭐냐면 이 개표기가 이제 표를 계산을 하다가 뭔가 이거를 이상한 표로 분류라는 게 판정 불가표로 분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표인지 바이든 표인지 잘 모르겠다라든지 아니면 뭐가 훼손돼 갖고 이게 제대로 된 투표가 아니다라고 이거를 일종의 불량 처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불량 처리를 한 걸 놓고 이 불량 처리한 표들을 따로 스토리지에 따로 담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분류해서 트럼프 바이든으로 가는 표는 가서 개수가 되는데 자, 요 불량 스토리지로 옮겨진 것들은 자, 그 안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로 넘어가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 로그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불량으로 넘어간 개수가 몇 개냐? 전체 15,000개 개표기 중에 10,000개가 불량으로 처리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 개표기가 무슨 뭐 10,000원짜리 돈 세는 것도 아니고 75%가 불량으로 나오면 네. 이 개표기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게 뭐야?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 불량으로 옮겨놓은 다음에 이걸 어떻게 판정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니언 측은 자, 이렇게 없앤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별도로 이거를 조작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없다. 이거를 맘대로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와 관련돼서 소송까지 냈어요. 우리는 알고리즘이 없는데 왜 니들이 있다 그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들이 제공하는 매뉴얼, 사용설명서죠. 매뉴얼북의 11번 항목을 가보면 RCV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적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RCV 알고리즘이 뭐냐면 특정 후보한테 가중치를 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한 표를 세는데 바이든의 한 표는 1.5표, 트럼프의 한 표는 0.5표 이런 방식으로 가중치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알고리즘이 존재하는 거를 지들이 매뉴얼에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일부 이제 아까 불량 기록, 판정 불량 기록들을 봤는데 그 안에 상당수가 투표 용지의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용지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잘못된 투표 용지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투표 용지를 내놔봐라 그런 불량 처리된 거를 하고 요구했는데 형식과 크기의 오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인쇄소에서 인쇄했으면 나올 수 없는 오류인 거고 이게 뭐 만장 중에 다수를 형성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숫자가 투표의 최소 17%에서 40%까지가 이 용지 오류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로그를 지워가지고 이걸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네, 키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아님. 송작가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이렇게 수집된 그 표의 기록들이 전부 다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해외 서버로 정선되는 걸 확인했대요. 그러니까 이걸 개수하는 서버가 미국 내 있지 않고 프랑크푸르트에 있었고 이게 무려 29개 주에서 시행됐던 도미니언 관련된 모든 표들의 개수가 전부 다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수가 됐는데 이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개수 과정 중에 그 안에 일종의 버그, 하베스트라고 불리는 악성 코드가 있었다는 거야. 이게 결과적으로 이 코드를 통해 가지고 그 서버에 들어갔던 기록들이라든지 개수 기록을 살펴보거나 그에 관련 기록을 조작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만 치고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 서버로. 근데 이 서버로 들어갈 수 있는 비밀번호가 12년째 똑같은 걸 쓰고 있어서 이 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누가 접속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투표 관계자만 열람할 수 있는 서버여야 되는데 12년째 그 비밀번호가 똑같아서 지난 12년 동안 선거관리 임무에 투입됐던 사람들은 사실상 그 번호를 다 공유하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보안성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 거는 그 조지아의 사바나 주에 그 서버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이런 그 투표 결과들을 모아서 전송하는 서버실이 있는데 이 서버실 안에 스마트 온도계가 있었대.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온도 조절하는 스마트 온도계가 있는데 얘가 무선 인터넷 기능이 있었는데 얘가 서버하고 연결이 돼 있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거죠. 이 서버기를 달아놓고 이걸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마트 그 온도계를 붙여놨는데 얘가 무선 인터넷 기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버하고 연결돼 있는 서버의 온도 체크를 하기 위한 기계인데 온도계인데 얘가 자발적으로 무선 인터넷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 서버 안에 있는 기록들을 받아가지고 해외로 보냈다는 거야. 특히 중국으로 개표 서버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을 보낸 흔적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게 M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가 현장에서 점검을 하다가 밝혀낸 건데 지금 여기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가 지금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결국 지금 이제 국가안보국의 그 보고서가 아직도 늦어지고 있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번 선거에 개입했고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내용을 결론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이 결론이 내려지게 되면 이 보고서가 공개되게 되면 트럼프가 2018년에 그 서명했던 외국 세력에 의한 선거 개입이 있었으므로 여기에 관련된 대통령 특별 명령을 발의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어넣어 가지고 중국 개입설에 관련된 보고서를 내려고 하는데 지금 백악관 안에 있는 고위 간부를 비롯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중국 관련이 없었다라는 점을 부인하기 위해서 거부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찌 됐거나 이 발표되는
그 보고서가 최소한 1월 6일 전에는 공표가 될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낱낱이 증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믿고 상하원에서 함부로 이 국민들이 다 그 보고서를 받고 회의 진행 내용을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잘못된 부정투표를 인정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또 일종의 트럼프 나름대로의 어떤 여유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트럼프 측도 우리는 아직도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자신감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 게 증거는 점점 더 쌓여가고 있고 계엄령은 전체적인 계엄령이라고 표현하면 좀 세니까 반란 진압법에 대한 발효 카드는 트럼프가 언제라도 그 보고서만 있으면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왕이면 합법적으로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1월 6일까지 이걸 참고 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지금까지는 더 우세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나는 안 참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안 참았으면 좋겠다고요? 못 믿으니까. 네. 알겠습니다.